안녕하세요. 나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장연소라는 이름을 곡획성명학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장연소라는 이름을 한자, 사주, 수리성명으로 풀이해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주역성명학으로 한번 이렇게 풀이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곡획성명을 한번 이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 눈풀을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을 해석하는, 운명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일단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이 이제 다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주역 성명학, 곡획 성명학, 핵 자원은 성명학, 그 다음에 신살 성명학, 육수, 그 다음에 팔격, 한글, 대수, 실증, 기타 다양한 성명 이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곡획 성명을 한번 장윤설을 풀이해보기 전에 지난번 시간에 이제 한자, 장윤설아 이름이 한자 사주 수리 성명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이제 분파가 된다. 장, 연소 한자를 보면 이렇게 좌우로 갈라져 있거든요. 이렇게 전부 다 갈라져 있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이제 성명학에서는 분파, 그 다음에 폐명, 풍명이라고 해서 기운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분열되어 매우 이제 흉한 구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사주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나서 춥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에 차가운 어떤 금, 예를 들어서 이제 금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사주에 필요한 기운은 목화가 용신이 되는데 여기 이제 연자는 이게 금을 가진 한자로 더 사주에 차가운 금을 더하게 되면은 사주의 불균형을 극대화시키는 한자로 나쁜 한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상으로 봤을 때 장연서라는 한자가 장이 11액, 그 다음에 연이 11액, 서가 12액이니까 이게 이제 장년 운세가 22액으로 문제가 있고 말년 운세는 이제 파란격으로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흉수리 배치로 인생의 오래가 끊기고 말년이 고립된 형국이 어쨌든 한자 수리 성명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역 성명으로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전에 이 이름은 주역 아니 곡획으로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전에 이건 문제가 있는 이름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연소라는 이름은 지난번에 한자가 분파가 되고 사주에 맞지 않고 수리상으로 장년 말론이 파멸운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곡획 성명학으로 이제 만약에 풀이했을 때 곡획 성명을 풀이해서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획 성명학은 이제 선천생수, 즉 출생 연도에 따른 선천생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씨가 획수가 있고 첫 번째 이름 획수가 있고 두 번째로 획수를 모두 더해서 이름 점수로 기둥을 따지는 학문인데 여기서 획수라고 하는 것은 옥편의 필획수하고 곡획수 합계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질 때 원액을 기준으로 성명 획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곡획 성명학에서는 곡편 획수에다가 곡획수를 가지고 기둥을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연소라는 이름을 한번 따져보면 장은 필액이 11액이고요. 곡획이 16획이 돼서 총 27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자는 필액이 11액, 곡획이 12액으로 총 23액이 되겠고요. 서자는 이제 필액이 12액, 곡획이 이제 14액으로 총 26액이 됩니다. 그래서 장연소라는 이 한자로 봤을 때 한자로 이거는 이제 76획이 돼요. 76획. 그러니까 어느 해에 태어나도 변하지 않는 장연서의 이제 기본 에너지가 76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생 연도에 따라서 동일한 이름이라도 언제 태어났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묘년 선천생수는 32가 되고 갑진년 선천생수는 56이 되고 갑신년 선천생수는 37액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묘년에 태어난 장연서는 이게 선천생수 32에다가 이름상수 76을 더하면 이제 108이 되겠죠. 그래서 108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예와 학업이 마스터가 되는 그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8을 한번 해석해 보면 학업이 성대하다.
이름자가 이렇게 좋으니 공부 잘하고 합성 성취가 뛰어나다. 그 다음에 이제 소진에 비견할 만큼 언변력과 설득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 다음에 경동일세, 위험을 천리까지 펼쳐 온 세상을 놀라게 에너지를 지니고 태어났다. 양명후세, 뜻과 이름이 높아서 그 이름을 후세까지 널리 알리게 되는 그런 좋은 이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장현서가 한자 사주 수리성명 나쁘니까 곡해가 아무리 좋아도 나쁘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갑진년의 이제 선천생수 이렇게 보시면은 갑진년에 태어난 선천생수는 56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름, 성과 이름의 성수를 더하면 132가 됩니다. 그래서 132는 대기 만성형이 이제 부호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132는 이제 뭐 초년에 약간 곤란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40, 50대의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분명히 되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먼저는 고냈으나 뒤에 통달해서 말년이 다복한 그런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갑신년이 장현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갑신년 선천생수가 37이고 이름상수가 76이니까 113에 끼니까 이건 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갑신년에 태어날 경우는 합계가 114는 흉이 된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름 질 때 한자 장현서라고 한자 사주 수리성묘하고 좋으면서 두 번째 이제 곡획성묘로 좋으면 더 좋은 이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장현서라는 이름 한번 운명 감정을 해보면은 정면에 태어난 사람은 총액이 길로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갑진년에 태어난 사람은 총합이 132로 좋게 작용하고 갑신년에 태어난 사람은 정연 113액으로 흉.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다. 즉 이름 상수는 변하지 않으나 출생연도의 변수가 이름의 기룡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어떤 성묘 이론이 곡획 성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에서 남은장천학원을 검색하시고요. 그래서 무료로 풀이는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 질문하시고 신생아 장면개몽 사중갑 태기는 홈페이지나 010-954-2383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맥 처방, 터감정, 수맥도자기, 기도자기는 이제 대한수맥감정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되, 이게 이제 대한수맥감정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라킹 생기도자기인데 수맥에는 위협판을 차단하고요. 이게 좋은 게 하나는 기도자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 한번 읽어보시고, 효과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수맥감정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은 수맥이 본인이 잠자고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원인모를 이제 신체적 고통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수맥가 한번 지나고 있는 감정해 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업종인데 옆집만 손님이 많고 본인은 돈이 모이지 않고 새나가는 경우, 재물이 들어와도 하락한다든지 고객이 잘 들어오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이제 가게로 가게에 출입구나 사무실, 공장에 그리고 수맥이 지나는 경우에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건축 예정지라든지 상가, 공장, 전원주택, 모델하우스 대한 건물을 이렇게 질 때 기하면 수맥이 지나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 출장 감정을 받아보시고 수맥이 지나가면은 일단은 수맥 차단하고 건물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